뭐야, 의사년이네. 병원에 처 앉아있지. 여기까진 왜 나왔어? 최태식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교차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여성을 우습게 보는 냉소적인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절친을 품에 안고 있던 김민숙의 얼굴이 그 순간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역 교차로는 오후 2시 30분, 평소도 막히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날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차들이 아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운전자들의 답답한 경적 소리가 가을 하늘을 찢고 있었죠. 김민숙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 박경숙이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경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숙과 경숙은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어요. 민숙이 의대에 진학해서 바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보낼 때도 경숙은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죠. 경숙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둘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경숙이 새로 오픈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경숙이 가슴을 움켜쥐며 민수가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안 쉬어져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진 거였어요. 민숙은 즉시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경숙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불규칙하고 약했어요. 얼굴 색깔과 증상을 종합해 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상황이었습니다. 민숙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경수가 정신 차려. 내가 꼭 살려줄게. 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구급차를 불러줬지만 도심 한복판이라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민숙은 망설이지 않고 경숙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는 평소 10분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도로에 나서자마자 민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에도 막히는 강남 한복판이었지만 오늘은 정말 이상했어요. 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정체되어 있었죠. 민숙은 창문을 내리고 앞쪽을 살펴봤습니다. 저 멀리 교차로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민숙이 조급해하며 중얼거렸어요. 경숙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약했고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로서 15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태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게 중요했습니다. 민숙은 차에서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어떻게든 길을 뚫어야 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경숙아. 내가 해결하고 올게. 민숙이 경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숙은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채로 차에서 내려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 BMW와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 세대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남자들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옷차림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금목걸이, 그리고 몸 곳곳에 문신이 보였어요. 명백히 조직 폭력배들이었죠.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입에는 비싼 수입 담배를 물고 있었죠. 야, 너희들 다 비켜. 여기 우리 구역이야. 그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에서 최태식이라는 이름이 들렸어요. 주변 운전자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려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길 좀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다 급한데 도로를 왜 막고 있어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하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불법? 우리가 법이야. 급하면 하늘로 날아가든지. 최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형님, 요즘 사람들이 진짜 예의가 없어요. 우리한테 대들기까지 하네요. 부하 중 하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숙은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였죠.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이 교차로를 막아놓고 자신들의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숙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경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숙은 깊게 숨을 쉬고 조폭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 작은 체구의 여의사가 저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실례합니다. 민숙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조폭들이 민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작은 여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어요. 오, 뭐야? 의사네? 최태식이 관심 있다는 듯 민숙을 바라봤습니다. 응급환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사람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민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생명이 위급하다고? 부하 중 하나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응급실에서 직접 나와서 모셔가라고 해. 우리가 먼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주변 시민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숙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고 있었죠. 저 의사 선생님 괜찮을까? 저 사람들 이 일대에서 유명한 조폭들이야.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민숙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0년 넘게 함께해온 친구를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숙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최태식이 담배를 입에서 빼며 민숙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형님, 저런 애들은 한번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요. 덩치가 큰 부하가 주먹을 쥐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민숙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서서 최태식을 바라봤죠. 저는 김민숙이라고 합니다. 시립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고요. 지금 제 친구가 심정지로 쓰러져서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에요. 의사라고? 최태식이 비웃었어요. 그래, 의사면 뭐 어쩌라고? 여기서 수술이라도 할 거야? 주변 시민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죠. 정말 마지막입니다. 민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니다. 최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급한 일 있어서 여기 있는 거야. 니들이 비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숙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20년 전 민숙은 대학교 2학년 때 군에 자원 입대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2년간 복무하며 특수훈련을 받았죠. 당시에는 여성이 특임대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민숙은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으로 모든 훈련을 완주했어요. 제대 후 의대에 복학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그때 몸에 배인 훈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의사였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알겠습니다. 민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길을 만들겠습니다. 최태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라고? 너 혼자서? 야, 이 여자 진짜 미쳤나 봐. 민숙은 천천히 의사가운을 벗기 시작했어요. 가운 아래에는 검은색 긴팔 티셔츠가 있었죠. 그리고 머리에 묶었던 머리끈을 풀어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최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민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쉬며 몸의 중심을 잡았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전투 자세였죠. 주변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저 작은 여의사가 뭘 하려는 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민숙이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켜주세요. 아, 진짜 웃기네. 야,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봐. 최태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부하가 민숙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였죠. 야, 의사 누나. 여기서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돌아가. 남자가 민숙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숙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다리로 그의 무릎 뒤를 걸었죠.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작은 여의사가 저렇게 큰 남자를 단숨에 제압한 걸 말이에요. 뭐야? 최태식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숙은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정말로 그 남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민숙이 정확한 기술로 안전하게 제압한 거였죠. 하지만 충격과 당황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민숙이 최태식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최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저 여자 하나 못 잡아? 나머지 부하들이 동시에 민숙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한 명은 어깨 던지기로 또 한 명은 발목 걸기로 순식간에 제압했죠. 이게 뭐야? 최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숙은 숨도 거칠어지지 않은 채로 최태식 앞에 섰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다. 저런 여자 의사가 있다니. 조폭들을 혼자서 다 이기네. 최태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여자에게 이렇게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너 대체 뭐야? 최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를 살리고 싶은 의사일 뿐입니다. 민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최태식은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부하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핸드폰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도 보였죠. 형님, 이거 완전 망신이에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닥쳐. 최태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숙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차를 옮기겠습니까? 차를 옮긴다고? 최태식이 헛웃음을 쳤어요. 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차가 몇 톤인데. 민숙은 대답 대신 최태식의 BMW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 앞에 서서 범퍼를 두 손으로 잡더니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야, 설마. 최태식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민숙이 온 힘을 다해 차를 밀기 시작했어요. 특임대에서 받은 체력 훈련과 15년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옮기며 단련된 근력이 폭발했습니다. 기익. BMW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헉! 주변 시민들이 놀라며 탄성을 질렸습니다. 차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민숙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최태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숙은 계속해서 차를 밀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줄이 서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마음속으로는 경숙의 얼굴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아,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했어. 민숙이 이를 악물며 속삭였어요. BMW가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면서 차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길을 열지는 못했지만 응급 차량 정도는 지날 수 있는 틈이었어요. 주변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저런 여자 의사가 있다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네. 최태식은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차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너 정말 뭐야? 최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숙은 숨을 고르며 최태식을 바라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친구를 살리고 싶은 의사라고. 그때 뒤쪽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 불렀던 구급차가 도착한 거였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응급환자입니다. 구급차 운전사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민숙이 만든 틈으로 구급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운전자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도 지나가자. 길이 뚫렸어. 차들이 하나둘 민숙이 만든 공간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막혀있던 교차로에 드디어 움직임이 생긴 거였죠. 최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미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거든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부하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여기서 빠지자. 최태식이 체면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숙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뭐야? 또 뭐 하려고? 최태식이 겁을 먹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과하세요. 민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시민들에게. 주변 시민들이 민숙의 말에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사과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최태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있었고 모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최태식이 억지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대로 하세요. 민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최태식이 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부하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죠. 시민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터뜨렸어요. 잘했어. 시원하다. 이런 게 진짜 영웅이지. 민숙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겠습니다. 민숙이 최태식에게 말하고는 뛰어서 자신의 차로 돌아갔어요. 경숙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맥박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민숙은 재빨리 시동을 걸고 이제 뚫린 길로 차를 몰았어요. 경숙아, 이제 괜찮아. 금방 병원 도착해. 민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뒤쪽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이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 오랫동안 회자될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숙은 병원을 향해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자신도 몰랐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숙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민숙은 응급실 직원들과 함께 경숙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경숙의 상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확실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휴! 민숙이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 민숙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 한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민숙에게 달려왔어요. 병원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민숙이 로비로 내려가 보니 어제 그 조폭들이 병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최태식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손에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죠. 김민숙, 어제 일 기억나지? 최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어. 병원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무서워하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벤치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원무과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닥쳐. 우리는 저 여자하고만 볼 일 있어. 최태식의 부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어요. 민숙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제 체면을 구긴 최태식이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병원이었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어. 민숙이 마음을 굳혔어요. 민숙은 천천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본 최태식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왔네, 왔어. 어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당했지만 오늘은 다르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민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환자들? 최태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환자가 되면 되겠네. 어제 너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다쳤거든. 정말로 최태식의 부하들은 어제보다 숫자가 늘어 있었어요. 6명이나 되었죠.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드립니다. 민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나가세요. 경고. 최태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야들아, 저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그때였습니다. 최태식의 부하들이 일제히 민숙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숙은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병원이라는 치료의 공간을 더럽히고 무고한 환자들을 위협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민숙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민숙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격 투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어요. 으악, 아야. 부하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숙은 그들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제압했지만 확실하게 무력화시켰어요. 이게 뭐야? 최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3분 만에 6명의 부하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민숙은 숨 하나 거칠어하지 않은 채로 최태식 앞에 섰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네요. 민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민숙의 실력에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제 뉴스에서 본 그 의사 선생님이네. 조폭들을 혼자서 다 이기다니. 그제서야 최태식은 어제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숙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너 정체가 뭐야? 최태식이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민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병원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과 흉기들을 보고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최태식과 그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야, 잠깐. 우리가 피해자라고. 최태식이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흉기를 들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현장이 여러 사람의 핸드폰에 찍혀 있었죠. 김민숙 선생님,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민숙에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히 환자들도 다치지 않았고요. 민숙이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최태식이 경찰차에 끌려가면서 민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 여자, 정말 뭐야? 최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민숙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병원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간호사 미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숙은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벌써 여러 사람이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어제 일까지 합쳐지면 분명 화제가 될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조용한 의사생활은 끝났겠네. 민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숙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병원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 미영이 흥분한 채로 민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전국 뉴스에. 민숙이 의사 휴게실 텔레비전을 켜보니 정말로 자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자 한 여의사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제압했는데요. 화면에는 어제 그제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이 시민들이 찍은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민숙이 조폭들을 제압하고 BMW를 밀어내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죠. 이 여의사는 응급환자인 친구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조직폭력배들과 맞섰고 결국 길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병원에서 벌어진 두 번째 사건도 보도되었어요. 이후 조직폭력배들이 보복을 위해 병원까지 찾아왔지만 이 여의사는 다시 한번 이들을 제압하며 환자들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시민들은 이 여의사를 국민 영웅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시민 인터뷰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런 작은 분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어요. 의사로서도 훌륭하신데 시민의 안전까지 지켜주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세상에 저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민숙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신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였죠. 선생님, 인터넷에서도 난리예요. 레지던트 박준호가 핸드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민숙 의사예요. 정말로 인터넷은 민숙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BMW 미는 여의사, 조폭 잡는 의사, 현실판 액션이어로 같은 제목들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게 진정한 영웅이지. 의사로서도 훌륭한데 시민을 지키기까지. 완전 국보급 인재네. 조폭들 혼내주는 거 속이 시원해.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숙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경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중환자실에서 나온 경숙은 이제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가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경숙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신기해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아. 별일 아니야. 그냥 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민숙이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별일 아니긴. 조폭들을 혼자서 다 이겼다면서? 경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숙이가 그렇게 강했구나. 그때 병원 원장이 민숙을 찾아왔습니다. 김민숙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덕분에 우리 병원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병원에는 민숙을 만나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기자들, 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민숙에게 고마움을 표하려는 시민들까지요. 선생님,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병원 홍보팀 직원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민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이런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친구를 구하고 환자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민숙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간호사 미영이 또다시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요. 청와대에서? 민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대통령께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벌인 일이 대통령까지 움직인 거였어요. 그리고요, 미영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성단체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을 올해의 여성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연락 와서 선생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홍보팀 직원이 덧붙였어요. 민숙은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단지 친구를 구하려고 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레지던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온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민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예전에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었어. 특임대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동시에 소리쳤어요. 네. 의대 2학년 때 자원 입대해서 2년간 복무했어요.
그때 받은 훈련이 아직 몸에 남아있나 봐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민숙의 놀라운 신체 능력과 침착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까지 모든 게 설명되었죠. 와, 그럼 선생님은 진짜 슈퍼우먼이네요. 미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숙에게는 더 중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관심과 영향력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오늘 하루 종일 받은 연락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상담소에 오셔서 자기방어 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가르쳐 주신다면 피해 여성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민숙은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의 능력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민숙은 강남구에 있는 여성쉼터 희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소장 이선영 씨가 직접 나와서 민숙을 맞이했어요. 김민숙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선영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죠. 민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담소 안에는 15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 모두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민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김민숙이라고 합니다. 여성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죠. 민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민숙은 먼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려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스토킹하고 위협해요. 20대 후반 여성이 이어서 말했어요. 밤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한 명씩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간단한 호신술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민숙은 먼저 정신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권리는 없어요. 여성들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이어서 민숙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들을 가르쳤어요. 손목 잡힌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뒤에서 붙잡혔을 때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기본 기술들이었죠. 중요한 건 힘이 아니에요. 민숙이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여성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분들도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와, 정말 되네요. 20대 여성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민숙이 격려했어요. 그런데 교육이 끝날 무렵 갑자기 상담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야, 김지혜. 어디 숨어 있었나?
술에 취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들어왔습니다. 지혜라는 20대 여성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오, 오빠, 여기서 뭐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하긴 뭐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냈지. 따라와. 남자가 지혜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싫어요. 우리 헤어졌잖아요. 지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헤어지긴 뭘 헤어져?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남자가 화를 내며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숙이 남자 앞을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민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야, 너는? 끼어들지 마. 남자가 민숙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숙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서 비틀었죠. 아야. 남자가 아픔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는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민숙이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장 나가세요. 너 누구야?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 남자가 화를 냈지만 이미 민숙에게 제압당한 상태였어요. 김민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호하는 게 제 일이에요. 남자는 김민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표정이 변했어요. 최근 뉴스에서 조폭들을 혼내준 그 여의사였거든요. 아, 아니. 그분이세요? 남자가 급하게 뒤로 물러섰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는 이분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남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상담소를 나갔어요. 그리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민숙에게 고마워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배운 기술 잊지 마세요. 언제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민숙이 지혜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다른 여성들도 이 장면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만 있으면 우리도 안전한 것 같아요. 저도 저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민숙은 이때 깨달았어요. 자신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선생님, 상담소장 선영 씨가 민숙에게 말했어요. 혹시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절실해요. 민숙은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날 저녁 민숙은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조폭을 혼내준 일로 유명해진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일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성 쉼터에서 자기방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지역 상담소들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이제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숙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부산 여성상담소 소장이 깊게 인사했어요. 덕분에 우리 상담소 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여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겼어요. 한 여성이 환한 미소로 민숙에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때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술로 제압했더니 겁을 먹고 합의해줬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민숙의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김민숙 의사의 여성 안전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어요.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한 사례가 1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숙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면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민숙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 안전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민숙이 창립 총회에서 말했어요.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립 총회에는 그동안 민숙의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 여성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의료진들이 모였어요. 선생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진 원장이 손을 들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실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법적 지원을 도와드리겠어요. 변호사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하나둘씩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여성 안전지킴이는 빠르게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생겼고 각 지부마다 자기방어 교육, 법적 상담, 의료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 지부에서 교육받은 한 여성이 말했어요. 전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든든해요. 민숙의 활동은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민숙을 찾아왔어요. 정부에서도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민숙은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현재 가정폭력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숙이 정책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신고를 받은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민숙의 제안들은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성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여성안전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비서진이 흥분해서 민숙에게 알려줬어요. 일명 김민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신고 시스템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등 민숙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여성 안전지킴이 회원들이 축하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법까지 바꿨어요. 하지만 민숙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민숙이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말했어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성 안전지킴이는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을 확대했어요. 경찰서, 병원, 상담소, 법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피해 여성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신고 접수부터 보호, 치료, 법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숙이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실현했어요. 동네 미용실과 네일샵 같은 곳에도 상담 창구를 만든 거였어요. 여성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미용실이잖아요. 민숙이 설명했어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상담도 받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요. 미용실 사장님들이 간단한 상담 교육을 받고 위급한 고객이 있으면 즉시 여성 안전지킴이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죠. 파마하러 왔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미용사 언니가 제 상황을 알아보고 도움을 연결해줘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민숙의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변혁이 되었어요. 한국 사회의 여성 안전 네트워크가 완전히 새롭게 구축된 거였죠.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외국 기자가 민숙을 인터뷰하며 말했어요. 한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하지만 민숙은 겸손했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김민숙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님께서 김민숙 박사님께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어요. 한 개인의 용기가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꾼 위대한 사례입니다. 민숙은 이제 의학 박사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학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여러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초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로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사회교과서 6학년 2단원 시민의 용기와 사회 변화를 펴보세요. 선생님이 말하자 아이들이 일제히 책을 폈어요. 거기에는 민숙이 조폭들과 맞서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김민숙 박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한 작은 용기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여성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와, 정말 멋있다. 한 학생이 감탄했어요. 저도 커서 김민숙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학생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이제 여성 안전지킴이는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부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여성 안전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여성 안전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민숙을 만나러 왔어요. 저희도 김민숙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싱가포르 여성부 장관도 방문했습니다. 민숙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유엔 여성기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죠. 김민숙 박사님, 유엔에서 특별 연설을 요청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어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 안전 국제회의에서 민숙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민숙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단지 친구를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숙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민숙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 여전히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민숙 선생님, 절친 경숙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미용실에 온 손님이 남편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숙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민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경숙이 이제 자연스럽게 피해 여성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침착해. 우리가 만든 시스템대로 하면 돼. 민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용실에 비치된 상담 전화번호로 연결해주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도와줘. 알겠어. 경숙이 안도하며 달려갔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용실, 네일샵, 카페, 심지어 편의점까지.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였죠. 전국 9,800개 매장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전지킴이 사무총장이 보고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1만 2천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중 8천 건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숫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뒤에는 살아난 생명들과 되찾은 일상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는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담받고 나서 술도 끊고 화도 안 내요. 이런 감사 인사들이 매일 민숙에게 전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숙은 경숙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야, 그때 생각해봐. 경숙이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 모든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 민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도 그냥 평범한 의사로 살았을 거야. 그럼 나 덕분에 내가 유명해진 거네? 경숙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치료비 할인해줘. 민숙이 맞받아쳤어요. 둘이 깔깔 웃고 있는데 레스토랑 테이블 옆으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민숙 선생님이세요?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3년 전에 여성 안전지킴이에서 도움받아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새로 만난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성이 깊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경숙이 민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아니야. 민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를 비롯해서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민숙은 창문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전국 어디서든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민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경숙이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김민숙이잖아. 그렇게 대한민국의 작은 영웅 김민숙의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